네, 안녕하세요. 차알못 라고미의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시승기이자 모델로서 이제 2017년형 SM6 1.5 DCI 모델로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차를 인수받은 지 3개월 정도 됐고, 1부에서는 그 3개월 동안에 제가 실내외관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보면서 장단점이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SM6 차키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지금 케이스에 꽂혀져 있고요. 그냥 뭐 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안 빠져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앞에는 이렇고 뒤에는 이제 태풍 맞고 그려져 있고, 근데 사실상 SM6 뿐만 아니고 같은 스타일의 이제 스마트 키를 카드라고 해요. 얘네는 스마트 카드라고 얘기를 하던데, 1세대에 비하면은 많이 개선은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르노 차키 참 좀 그래요. 디자인이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얇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센터페시아 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부터 보시면은 센터페시아 계기판 쪽,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옆쪽에는 무드등하고 해서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센터페시아 쪽에서 계기판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차는 지금 트림은 그 디젤 LE 트림으로 들어가 있고요. 옵션은 드라이빙 패키지, 시트 패키지, 라이트 패키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빙 패키지를 하게 되면은 우선 계기판 같은 것들이 모드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계기판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제가 퍼스널로 맞춰 놓은 거라서 이렇게 좀 조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원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밑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건데, 요걸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보면은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내추럴, 퍼스널, 이게 지금 퍼스널로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선 전체적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계기판 색깔도 바뀌게 돼요. 아니면은 컴포트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계기판도 조금 스타일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에코면은 에코로 바뀌고, 내추럴은 내추럴. 요게 이제 스포츠나 컴포트, 에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추럴은 공장에서 이제 차가 만들어지고 처음 그 세팅값을 갖고 있는 상태래요. 근데 사실 드라이빙 모드는 크게 그러니까 좀 차이는 좀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기판 모양새를 좀 보면은, 그 이쪽에는 이제 기름 게이지가 나오고요. 좌측에는 이제 온도죠. 엔진 온도 같은 거 나오고, 가운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시인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인성은 글쎄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밑에 이제 연비하고 이제 다른 걸 또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통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계기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보면은 살짝 D컷이에요. D컷 스티어링으로 되어 있고, 그 딱 잡았을 때 느낌은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딱 감긴다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되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핸들이 되게 가벼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튼 같은 거를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앞쪽에 이제 계기판에 나온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는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전화, 그 다음에 이거는 말로써 이제 뭐 전화를 걸거나 뭐 내비게이션을 찾던가 뭐 그런 기능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 사용하는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을 키고 요걸로 이제 속도 조절하고, 뭐 리셋 시키고 나가고 뭐 이런 버튼들인데, 사실상 보통 다른 뭐 기아나 현대차나 이런 핸들의 그 위치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보통 다른 것들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뭐 크루즈 컨트롤 키거나 막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핸들은 뭐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같은 거는 보통 요런 데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디오를 컨트롤하고 이제 뭐 바꾸는 거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소스 바꾸는 거, 전화, 그 다음에 음소거,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생각보다 좀 편하더라고요. 핸들을 잡아가지고 뭐 해야지 하면은 그냥 손만 바로 뒤로 뻗어 갖고 하면 되니까, 요런 거는 뭐 괜찮은 위치로 잘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퍼나 깜빡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와이퍼 하는 것도 다 똑같고요. 근데 뭐 특이하거나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기능이 들어간 거라고 치면, 좌우 깜빡이를 킬 때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 올리지 않고 살짝만 올리면은 3번 깜빡이고 꺼지는 거 정도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조작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센터페시아 쪽에 이제 S링크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S링크 옵션을 안 넣게 되면은 이런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가 이 옵션을 안 넣었을 때는 요 밑에 버튼들이 좀 더 추가가 되고 화면은 좀 작아지겠죠. 요거는 지금 S링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세로형 디스플레이하고 버튼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좀 단순하잖아요. 여기 맥스, 내부 돌리는 거, 오토, 열선 이렇게, 그리고 통풍 시트, 열, 에코 모드 바꾸는 거, 요건 이제 오토 스탑 끄는 거, 그리고 주차, 자동 주차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동승석 관련된 열선과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물리적으로 누르는 버튼들, 요런 거는 다 쉽죠. 누르는 거에 어려운 거 없는데, 문제는 그 버튼 조작 편의성이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조장치도 여기서 온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돌리게 되면 온도가 조절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풍량을 좀 세게 하거나 뭐 맞추겠다 하면은 꼭 몇 번을 눌러야 돼요. 누르면은 메뉴가 뜨고, 여기서 바람을 세게, 아니면은 뭐 위치,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로 눌러줘야 되다 보니까, 보통 차들은 누르면은 뭐 위, 아래, 방향, 그리고 풍량 이런 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적응되면은 뭐 쓰긴 쓰는데, 그래도 계속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은 뭐 볼륨,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원이거든요. 누르면 이제 꺼져요. 이렇게 다시 키면은 이렇게 켜지고요. 요거는 이제 홈 버튼, 그리고 요거는 주행 관련된 옵션들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바로 내비로 들어가는, 뭐 그냥 이 정도인데, 사실상 내비나 뭐 이런 부분들 터치로 해서 불편하긴 한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터치했을 때 그 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눌렀을 때 인식률은 되게 좋아요. 그래 살짝만 눌러도, 터치만 살짝 해도 그래도 인식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응이 되면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도 뭐 전에 차를 끌고 했을 때 항상 물리적인 키로만 눌러보니까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좀 걸린 것 같긴 해요. 네, S링크는 뭐 그냥 이 정도가 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화면에서 보통 이제 뭐 내비 메뉴 말고 이제 홈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 메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단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능은 참 많아요.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라이브 링크, 전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차량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뭐 밝기 이런 거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에 뭐 마사지나 뭐 위치 조정이나 메모리 시트나 이런 거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멀티 센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행 모드, 주행 보조 시스템은 그냥 뭐 차선 이탈 경보, 아까 이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메뉴거든요. 그렇게 생각 보시면 되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은 아까 여기 밑에 요 버튼 누르면은 이제 바로 뜨는데, 주차 보조 시스템 해서 이제 평행 주차, 직각 사선 뭐 이렇게 주차를 내가 기어를 조작을 하면은 화면에, 그러니까 핸들을 자기가 알아서 돌려가지고 주차를 도와주는 모드고요. 다음 뭐 후방 카메라, 장애물 감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메뉴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를 사용을 했을 때, 아니 이게 메뉴가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막 이렇게 처음엔 조금 헤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기어 변속기 있는 쪽이랑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앞쪽에 있는 거는 버튼 누르면은 그냥 공간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근데 동전을 좀 넣어놨는데 뭐 다른 거는 휴대폰 같은 거 넣어놔도 될 것 같고요. 변속기는 글쎄요, 그립감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요. 그냥 평범한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누르면은 그 USB 하고 SD 카드, 예, 그렇게 포트가 달려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거잭 포트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컵홀더인데, 홀더를 보면은 그냥 공간 2개 정도 되는데 좀 뚱뚱한 병 같은 거는 안 꽂혀요. 근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조그 셔틀, 요것도 이제 S링크 패키지를 넣어야 아마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은근히 편해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제가 움직이는 대로 화면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돌려도 되고, 선택할 거면은 누르시면 되고 해서 뭐 뒤로 가기, 홈 버튼 뭐 이렇게 버튼별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해서 뭐 사이드 브레이크죠, 뭐 쉽게 말하면요. 그 여기 있는 버튼이 뭐냐면은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아까 전에 보통 제가 핸들에서 조작을 해갖고 속도 조절하고 이런 건 거기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킬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더듬더듬 해갖고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 꺼볼게요. 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제 핸들로 속도 조절 같은 거는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스피드 리미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고속도로에서 뭐 100km를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데 100km 달리고 싶으면 그걸 설정을 해놓으면 엑셀을 꽉 밟고 있어도 100km 이상 안 올라가요. 이건 그냥 스피드 리미터 버튼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겼죠. 전체적으로 센터 페시아 쪽 쭉 이어서 기어 변속기 있는데 컵홀더, 핸들, 뭐 전체적인 위치는 이렇고요. 근데 디자인은 뭐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디자인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 SM6 내부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특히 센터 페시아 쪽에 이제 세로형 디스플레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 아까 전에 5가지 색깔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밝지는 않아요. 밝기 조절이 되는데 밝지는 않고, 이게 이쪽부터 해가지고 쭉 켜지고, 그 다음에 이쪽 보조석도 보면은 이쪽부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쭉 켜져요. 밤에 보면은 막 이렇게 어둡거나 그러지 않고 잘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체 그 내부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반사돼서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게 좀 보여갖고 약간 좀 쌈마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색상 자체는 5가지 색상으로 바뀌니까 색깔은 되게 이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쪽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카본 무늬로 되어 있고요. 근데 카본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코팅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죽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딱 보면은 마감 같은 거는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위쪽에 보면은
이제 17년형 디젤 차부터 나오는데 나왔대요. 그래 요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거든요. 이 시동을 끄게 되면은 네,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문 이렇게 닫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시인성은 크지는 않아서 시인성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주행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보여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용하는 데는 그래도 도움은 된다,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운전석에서 이제 좌측에 있죠, 윈도우 버튼하고 이제 사이드 미러 이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적으로는 버튼 자체는 단순하게 생겼어요. 당연히 앞에 두 개만 자동으로 이제 세게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수동이라서 자동으로 열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토로 켜있죠. 오토가 뭐냐면은 시동이 꺼지고 이제 문이 잠겼을 때 사이드 미러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접히는 거, 그 부분이고요.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셨나요? 접혔죠. 다시 오토 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다시 사이드 미러가 펴지게 되고요. 여기 앞에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가운데로 뒀을 때는 뭐 눌러도 변하는 게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눌러서 하면은 뭐 변동은 되겠지만은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곳에서 이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우선은 사이드 미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진 기어 넣으면은 이제 사각지대 쪽에 안 보이니까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미러가 이제 내려가게 돼요. 마찬가지요. 요거를 이제 또 끄게 되면은 당연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 좀 아쉬운 점은 두 개가 같이 내려갔으면 양쪽 확인하긴 좋은데 한쪽만 된다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는 게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S링크 패키지 그 옵션을 넣게 되면은 기본 스피커에서 이제 보스 스피커로 바뀌어요. 이제 보스 스피커가 이제 차 전체에 13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보스 다른 브랜드도 있지만 원래 이렇게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원체 베이스 쪽이 빵빵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드폰을 이제 연동을 시켜놨는데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노래 이렇게 그 로컬로 저장이 되어 있는 노래면은 목록 같은 게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래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보스 스피커가 이제 문짝에 저렇게 달려 있고요. 보통 저렇게 있으니까 보스 마크 저렇게 되어 있고요. 소리 한번 키워볼게요. 직업은 댄스 15년째 난 달아. 기술보단 예술이 실력보단 매력이 품격보단 파격이. 근데 생각보다 스피커가 많아서 또 있겠지만은 보스 자체가 베이스가 빵빵한 게 개인적으로는 스피커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좀 아쉽게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봤어요. 근데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커는 이 정도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행하면서 노래를 많이 듣는데 항상 그 드라이빙 할 때 그래도 노래 좀 크게 듣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좀 지루하면 좀 달릴 수 있기는 하죠. 그리고 스피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노래를 좀 많이 듣기는 한데, 노래를 들을 때 이게 블루투스로 연동을 시켜서 보통 하잖아요. USB 꽂아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그 블루투스가 좀 연결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달리다 보면은 음이 이렇게 탕 튕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연결은 되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주 끊기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가끔 어쩌다가 한번 뭐 방지턱 올라갈 때나 뭐 그럴 때 이상하게 좀 끊기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외적으로는 뭐 블루투스나 뭐 이런 거 전체적인 편의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 시트는 아니고요,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라는 옵션을 또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넣은 이유는 SM6가 시트 하나는 되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어서, 그래가지고 우선 이거 옵션도 같이 추가는 했는데, 확실히 좀 딱딱한 편이긴 해요. 전체적인 질감이나 뭐 쿠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말랑하진 않아요. 근데 또 앉으면 또 불편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특히 헤드레스트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쪽에 보통 헤드레스트처럼 생겼는데 그 앞에 이런 쿠션이 하나가 더 달려있는 거는, 이거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퀼팅 자국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바람은 잘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시원하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이 정도면 뭐 저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마 기능이 있어요.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 차체 의자 옆에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자 옆쪽에 보시면은 요 버튼이 있어요. 이 두 버튼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요추 같은 거, 이제 허리 받침 같은 거 조정을 해주는 거고,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버튼엔 동승석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센터페시아 쪽에 이제 S링크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사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사지를 선택을 하고, 우선 운전석 부분도 파워모드, 소프트모드, 요추모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사지 세기, 속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동승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승석을 켜고 지금 파워모드로 돼 있고, 지금 제일 세게 돼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약간 꿀렁꿀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숨 쉬듯이 살짝 보이죠? 근데 이렇게 마사지 자체는 되게 시원한 편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 눌러주는 식이어가지고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뭐 지압같이 좀 눌러준다, 그냥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시트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 정도 들어가 있고, 딱히 시트 쪽에는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전석 쪽에만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엉덩이 앉는 부분 있잖아요. 이 앉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저는 그렇게 타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 이제 다리 쪽, 허벅지 쪽이 이제 더 하게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운전석만 있는데 자동은 아니고요, 요 밑에 버튼이 하나가 있거든요, 손잡이 같은 거. 요거를 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요. 앞으로 튀어나와갖고 운전할 때 다리, 허벅지 쪽을 이제 받쳐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시트는 솔직히 SM6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트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동을 끄고 나서 문을 열었을 때 뒤로 조금씩 자동으로 빠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면은, 시동이 꺼졌잖아요. 지금은 이 상태인데, 여기서 문을 열면은 그냥 내리기 편하게, 편의성이죠, 해서 내릴 수 있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시동을 걸고, 이땐 그냥 걸려요. 근데 여기서 문을 닫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입력을 해놓은 그 메모리 시트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요. 이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이런 메뉴가 있거든요. 시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로필 관련된 아이콘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사용자 프로필이라고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이 사용자 프로필이 총 6개가 있어요. 해가지고 요 2개는 제가 설정을 해놓고, 이건 그냥 뭐 디폴트로 돼 있는 것들인데, 요거의 그나마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메모리 시트가 보통은 뭐 많아야 3개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6개까지가 돼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탄다 그러면 나는 요거고, 어머니 뭐 아버지 뭐 형 동생 누나 뭐 이렇게 다 하나씩 등록을 할 수 있어갖고 이 점은 참 편한 것 같고, 메모리 시트가 시트 자체지만은 사이드 미러도 같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 사이드 미러를 우선은 제가 아무거나 해놨어요. 아무거나 해놓으면은 드라이빙 모드도 같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상태 됐죠? 여기서 제가 의자 빼고, 그 다음에 사이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이드도 조절을 해놨고요. 그다음 계기판 이거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계기판 내추럴, 이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등록해 놓은 거를 누르게 되면 모드도 바뀌고 사이드 미러도 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같이 돼서 요거는 메모리 시트는 기능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뒷좌석으로 이동을 해서 앉았는데요. 앞좌석은 지금 들었던 것처럼 뭐 편의 시설도 있고, 뭐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도 좋고 한데, 이제 요 뒷좌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편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지금 제가 천장에 원래 파노라마 썬루프를 달까 했는데, 썬루프를 달게 되면 이게 한 3cm 정도 더 내려와요. 그러면은 벌써 당연히 머리가 닿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갖고 그거는 옵션에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그냥 머리 닿거든요. 뭐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높이는 좀 이렇게 낮아가지고, 낮다기보다는 그거죠. 앞좌석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앞좌석 보시면은 헤드레스트 이제 머리 쪽, 여기 보시면은 제 눈높이보다 되게 낮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운전을 할 때는 되게 시트 포지션 최대한 낮게 하거든요. 되게 많이 낮아져요, 얘 또 앞좌석은. 그렇게 하면은 불편한 건 없는데, 뒷좌석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이게 뒤에 딱 이렇게 타면은 좀 답답하다 그래야 될까요? 막 이런 데 좀 걸리잖아요, 시선 같은 게. 옆에 창문 봐도 이게 딱 걸리고.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앞쪽으로 좀 당겨서 운전을 하는 편인데, 지금 이 정도 거리는 남거든요. 근데 뒷좌석에 이제 레그룸 정도의 공간은 되게 막 좁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타 차종 같은 거 있잖아요. 타 브랜드 차 같은 경우, 뭐 현대 같은 경우 소나타나 이런 거는 원체 공간을 잘 뽑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솔직히 많이 좁은 편이긴 하죠. 근데 이게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를 넣으니까 그래도 쿠션이나 이런 거든 자착감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보시면은 이 앞에 이제 공조 시스템도 이쪽에 같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앉으신 분들도 뭐 더울 일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시거잭 연결하는 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 가운데에 요거를 빼서 내리면은 이제 컵홀더가 있고요. 근데 뒷좌석엔 또 열선이 2가지만 되는데, 이렇게 2가지, 센 거 약한 거 이렇게죠. 해서 뒷좌석에도 열선이 들어가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보시면은 요즘에 뭐 소나타 뉴 라이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뒤에 이제 블라인드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건 수동이거든요. 수동이긴 한데 블라인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잡아 당겨서 하시면 되는데, 요 양쪽에 홈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당겨서 자 이렇게 걸어주면은 뒤에 블라인드는 이렇게 가려지는데, 근데 뭐 저는 거의 잘 안 해서 그냥 거의 장식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요즘 차들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시트 같은데, 뒷좌석 시트 같은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애기들 시트
유아용 시트 같은 거 설치하게 돼 있게 열어가지고 시트 같은 거 이제 설치해서 확인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뒷좌석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리면은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편하지도 않아요. 아마 좀 패밀리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등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보여지는 그 등으로 봤을 때는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보조석이 아니죠. 뒷좌석에 양쪽에 하나씩 이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은 앞에도 이 똑같은 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 등들은 눌러보면은 LED 등이에요. 그 생각보다 밝아요. 밝아서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그 앞좌석 같은 데에는 똑같은 등이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에도 등이 들어가잖아요. 열면은, 근데 요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주황색 등, 그 등으로 들어가 있고, 등은 이렇게 총 몇 개냐? 둘, 넷, 여섯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혹시 보이세요? 요 표시 있죠? 요게 뭐냐면은 보조석 또는 운전석이나 뭐 여기에 시동이 걸려 있는데 벨트를 안 맸을 때 켜지는 경고등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갖고 안전벨트를 매면은 불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동승석에 사람이 앉으면은 시트마다 이제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앉아 있으면은 불이 꺼지는데, 앉았는데 안전벨트 안 매면은 또 주행을 하면 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계속 삐삐거려요. 경고음이 계속 찰 때까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근데 요거 볼 때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요, 여기 보시면은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부분만 경고등이 켜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거는 왜 공간을 이렇게 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말고도 뭐 동승석이면 여기 켜지고 뒷좌석이면 여기 조그맣게 켜지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여기 한 부분만 켜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차를 만든 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벨트 안 매면은 이제 켜지는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한 바퀴 좀 살짝 돌아볼게요. 이게 거리마다 소리 알람이 울리면서 요 센터페시아 쪽에 이제 화면에, S링크 화면에 그 차가 있고 그 주변에 얼만큼 돼 있는지 이렇게 알람이 울리거든요. 근데 이 알람은 10km인가? 하여튼 저속일 때만 알람이 울려요. 고속일 때는 알람이 켜지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근처에 좀 가까이 가볼게요. 자, 천천히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알람이 울리죠. 이거는 이제 거리 수에 따라 점점 가까워지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게이지가. 그래서 지금처럼 땅땅땅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리고 이게 그 맨 뒤쪽 빼고는 거의 사방이 다 이제 센서로 달려 있어가지고, 뒤에도 당연히 있기는. 근데 보여지기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가 가까울 때마다 이렇게 구역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센서가 켜지고, 지금 그 경보음이 있잖아요. 이 경보음이 솔직히 하다가 아니 부딪힐 거리도 아닌데 좀 시끄럽다 싶으면 이거 누르면은 알람 소리는 안 나요. 이 센서는 생각보다 민감해서 가끔 지금 소리 안 나죠? 음소거 표시가 되어 있어. 뒤에 후방으로 할 때만 뒤가 표시가 됩니다. 가이드라인도 뭐 잘 되어 있고요. 네. 센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센서가 좀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횡단보도에서 지나갔는데도 센서가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민감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센서는 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민감하면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센서는 생각보다 인지력은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실내편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외관은 뭐 자료 화면도 보시겠지만은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제 볼 게 라이팅 패키지 옵션도 넣었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이제 할로겐 등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LED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 핸들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조향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냥 켜지는 스타일이고요. 뭐 주간 주행등은 뭐 아시잖아요. SM6 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이 딱 돼 있는 부분.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제 그릴 쪽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 태풍 마크 쪽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보통 16년형에는 이렇게 코팅 같이 이게 옆에 이게 위에 겉에 이제 유리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안 쌓았어요. 이게 없고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가린 거에 대해서는 16년형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쭉 라이트는 이렇게 들어갔고, 시인성 되게 괜찮고요. 그냥 그 일반 저녁에 이제 라이트 딱 켜게 되면은 생각보다 되게 좌우가 되게 넓게 비춰진다는 거는 생각보다 시인성이 좋아서 놀랐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안개등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요, 요 안개등 자체가 프리미엄 그 라이팅 패키지 그거 옵션을 안 넣으면 이게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내가 핸들을 이제 돌릴 때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이고 지금 왼쪽이잖아요.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왼쪽만 켜지고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게 큰 도움은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타이어랑 이제 휠을 한번 볼게요. 휠은 제가 옵션을 따로 안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는데 휠은 나쁘진 않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 타이어 마제스틱 거 여기 재원이 나와 있죠. 이 타이어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차에 비해서 타이어가 너무 좋은 걸 낀 것 같아요. 좀 과하게 좋아 보이는 타이어를 꼈는데, 그래도 뭐 타이어야 뭐 좋아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깔끔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뒷면 디자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솔직히 뒷면 디자인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뭐 유럽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뒷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은 라이트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옵션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라이트 패키지를 안 넣는 거나 LED 등급 밑인가가 아마 보통은 여기까지 쭉 나와 켜지거든요. 근데 어떤 그 조금 밑에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없어요. 요것만 이렇게 켜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라이트를 옵션으로 이렇게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뒷면은 참 마음에 들고요. 그 트렁크 같은 경우는 그 매직 트렁크라 그래서 차키를 시동 끄고 문 잠근 다음에 차키를 가지고 여기 이제 번호판 좀 밑에다가 허공 이제 발로 차면 트렁크가 열리는데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한 5번 하면 2번 될라나? 약간 그거는 근데 제가 이미 이거 차 사기 전에도 딜러분들도 뭐 인식률은 좋진 않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쓸 일은 크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트렁크는 이제 손으로 열 거면은 요 밑에 이제 네모난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띵 열리는데 안에 짐이 좀 많죠. 근데 안에 보시면은 생각보다 트렁크는 되게 깊어요. 좀 깊은 편이에요, 내부가. 지금 짐을 좀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꽉 차 보이긴 하는데, 예, 생각보다 넓어요.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면은 다들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리는 없는데 뭐 납치를 당했든 뭐 트렁크 안에 갇히든 안에서 요거 찍찍으로 돼 있는데 이거 딱 당기면은 트렁크가 안에서 열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보통 차들 다 아마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트렁크 닫을 때는 전자식은 아니어갖고 이걸로 당겨서 닫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이고 아이고. 여기 밑에 용품들이 좀 잔뜩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 뭐 타이어 펑크 나거나 이러면은 보조 타이어 같은 거를 원래 차에 뭐 밑에 이런데 하나를 해놓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조 타이어를 하나 차에다가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키트거든요. 그 펑크가 나거나 그럴 때 요걸로 임시로 안에다가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땜빵식으로 해갖고 이제 사업소까지 이제 무리 없이 갈 수 있게 뭐 해주는 뭐 그런 거라는데, 요즘에는 뭐 보험이나 이런 거 잘 돼서 전화하면 금방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이건 법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런 구비는 비상용 구비는 이제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까지 일부 실내외 간편 같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는 실내 외관편을 봤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주행을 해가면서 이 차의 이제 장점과 단점,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알몬 라고미의 지키 개인적인 리뷰였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